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현종 첨보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양교는 군대에서 업적을 세웠지만 절도사로부터 합당한 직위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에 젊을 때부터 습관이 되었던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사천을 다스리던 검남 절도사인 장구겸경이 재상 1인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줄을 댈 사람을 찾다가 사천 출신인 양귀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장안과 거리가 멀고 아무 연고도 없는 관계로 사천의 호족인 사마중통을 찾아갑니다. 사마중통은 마침 양귀비와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양교가 사천에 있으니 그를 양귀비에게 보내 접촉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구겸경은 양교를 만나보니 인물도 훤칠하고 말재주도 뛰어난 것을 보고서 검남 절도사 추관으로 임명하겠다고 조정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구겸경은 양교를 장안에 보내 2가지 사건을 처리하게 합니다. 첫째는 사천의 명산인 비단을 장안으로 가져가 공물로 바치게 합니다. 둘째는 조정에 들어가 양귀비를 만나서 사천에 오면 모든 편의를 봐줄 테니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양교는 장안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일을 쉽게 처리했으나 양귀비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교는 우선 장안에 있는 양귀비의 3자매를 찾아가서 장구겸경이 보낸 선물을 한아름 안겨줍니다. 이에 3자매가 현종에게 가서 장구겸경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얼마 후 장구겸경을 호부상서 겸 어사대부로 임명합니다. 그럼 양교는 장구겸경을 출세시키고 자신은 야망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예전에 사천에서 양귀비 부친의 장례를 도와주다가 둘째 언니인 괴꽃부인과 눈이 맞아 사통을 한 바 있습니다. 양교는 장구겸경이 사천에서 보내온 선물의 일부를 빼돌려서 둘째 언니인 괴꽃부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마침 괴꽃부인은 남편이 사망하고 독수공방하던 터라 옛 정인을 만나게 되니 2사람 다시 불꽃이 튀기게 됩니다. 괴꽃부인은 현종에게 가서 지금 당숙이 장안에 와 있는데 저포놀이에 아주 고수입니다. 그를 궁중에 불러 한번 같이 게임을 하면 어떨런지요? 라고 슬쩍 운을 띄웁니다. 현종은 양교와 저포놀이를 하고 나서 그의 계산하는 능력을 보고 금호 병조 창분으로 임명합니다. 천보 4년에 양교는 비록 8품간에 해당하는 한직이지만 처음으로 관직에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천보 7년에 오면 5품간인 급사중 겸 어사중승으로 승진합니다. 급사중은 문화상 소송으로 각종 조령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겸직인 어사중승은 어사대의 부장관으로서 사법감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시 8품간에서 요직인 5품간인 어사중승의 자리에 오르려면 적어도 20-30년이 걸리는데 양교는 3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한편 양교는 재정 분야의 사직 자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직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특보 자리입니다. 국가 재정 분야에서 예산 편성과 지출,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도박과 술로서 세월을 보내던 양교가 어떻게 3년 만에 국가 재정을 처리하는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양귀비가 당숙 관계여서 뒷배가 되었을 것이라는 속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인 둘째 언니 괴국부인이 현종에게 아양을 떨면서 양교의 능력을 과대 포장해서 승관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인보의 도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인보는 태자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양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교가 학문이 변변치 않고 또 양귀비와 친척인 관계로 악역을 자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종이 외척 관계여서가 아니라 그의 특출한 재정 경영 능력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괴꽃부인의 소개로 양교와 저포놀이를 하면서 숫자를 계산하고
정리하는 데 뛰어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천보 7년에 양교는 재정대신이 되어 국가 재정에 일대 혁신을 이루어냅니다. 우선 전국 각지에 재해를 대비해서 쌓아두었던 의창 내의 곡식을 모두 팔아서 비단과 포목으로 바꾸어서 장안으로 보내 비축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포목은 기존의 창고 용량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새로 수백 간의 창고를 지어서 수장하게 합니다. 포목은 당시 화폐와 동일하게 통용되었으니 국가 재정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현종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종은 양교에게 자색의 관복과 금어대를 하사하고 3품간의 예우로 지위를 높여줍니다. 양교는 자신의 이름의 교자가 칼도와 쇠금자가 합쳐진 것으로 길하지 않다고 여겨 현종에게 이름을 하사받아 국충이라고 계명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말로 잘 나가는 양교를 지씨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림보입니다. 그는 양국총의 야심과 권력이 팽창되는 것을 보고서 좌불안석이 됩니다. 이제 이림보와 양국충 간의 한바탕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천보 12년에 한 장례의식에 당 제국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얇은 나무간에 시신을 넣어 입관하고 서민의 관례에 따라 풀숲에 매장하는데 관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다름이 아닌 이림보입니다. 이림보는 현종에게 가장 총애받던 신하로 장장 19년간 재상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상과 달리 출행할 때에는 금호군의 병사들이 앞서 길을 벽제하고 수백 명이 뒤를 호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당당하던 위풍은 어디 가고 풀숲에 묻힐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양국충과 함께 어사중승으로 있던 왕홍과 관계가 있습니다. 왕홍은 재정대신으로 있으면서 국가의 부역을 면제하는 대신 운송 징수세를 걷어서 현종의 사금고에 입고해서 비자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왕홍이 현종에게 사금고를 개설하고 백성들로부터 비정규 세금을 걷어서 사치와 향락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합니다. 왕홍은 또한 이림보의 행정에 참여하여 재정적으로 물신양면 지원함으로써 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보 9년에 어사대부의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당시 왕홍과 양국충이 어사중승으로서 부장관 자리에 있어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임명해야 됩니다. 이림보는 고심을 거듭하다가 왕홍을 장관으로 임명하자 양국충이 앙심을 품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양국충이 이림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 왕홍과 관련된 모반 사건이 일어나 쉽게 해결이 됩니다. 왕홍이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복동생인 왕한이 연루된 것입니다. 왕한은 학문을 닦지 않고 불량배와 올려다니면서 말썽을 피우고 다니는데 형이 해결해주기 일쑤입니다. 그는 금호군의 병사와 어울려 다니면서 국정을 비판하다가 함께 모반을 모의합니다. 그런데 정변이 논의되고 실행되기 이틀 전에 계획이 탄로되어 현종에게 보고됩니다. 현종은 정변 계획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가소로워서 무시해버립니다. 대신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하는 경조위원회 직책에 있던 형 왕홍을 파견해서 신문하게 합니다. 왕홍은 바로 조사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사람을 보내 역적 무리 중에서 동생 왕한을 빼내오게 합니다. 마침 양국충도 군사를 동원해서 지원하러 갔다가 왕홍의 조처를 전해 듣고 이 사실을 전부 현종에게 보고합니다. 양국충은 자신이 장관이 되지 못한 화풀이를 왕홍에게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이제 피해 칼날이 왕홍은 물론 이림보에게 겨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림보의 죽음과 양국충이 재상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국충이 사천에서 술과 도박으로서 건달 생활을 하다가 벼락출세를 합니다.
양귀비와의 인척관계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현종이 그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양국충은 현종의 기대에 부응해서 재정의 혁신을 이루어내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린보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이린보와 양국충 사이에 한바탕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